네, 오늘은 저희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초대했고요. 내일은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를 초대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임하신 지 이제 40일 됐다고요? 40일 좀 어떠십니까? 넘었습니다. 돌아보시니까. 한 4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5월 3일 날 예. 원내대표에 선출됐을 때 당 지도부가 완전 공백 상태였어요. 저하고 김광림 정책위장 둘만 선출된 지도부 역할을 해왔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122명 의원님들이 잘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고비를 그런 대로 잘 넘겨온 것 같고요. 네. 원구성 잘 돼서 이제 열심히 일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일 어려웠던 때는 역시 그 전국위원회 그 무산되고 했을 때 그때가 제일 어려우셨죠? 그랬었죠. 이제 저한테 그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 역할을 함께 예. 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인선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좀 의견이 좀 엇갈렸던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누구 탓을 할 문제는 아니고 네. 다시 이제 혁신 비대위원회로 꾸려가지고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제는 빨리 이제 국회가 일을 하라는 국민들의 요청 예. 받들어서 네. 이제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 경제 살리기, 민생 살리기, 또 청년들 일자리 문제 해결하는 이런 화급한 현안들을 우리 여야 정치인들이 팔 걷어붙이고 하는 일 예.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도 사실 보면서 느꼈었는데요. 사실 누구 좀 탓을 하고 비난하고 뭐 그럴 만한 상황이었는데 원래 누구 탓을 하고 그런 걸 좀 잘 안 하시는 모양이죠. 그런 성격이신 것 같다는 느낌 받았거든요. 뭐 어쨌든 그 저도 부족한 게 많지만 네. 정치라는 게 완승이 있을 수 없고 그리고 또 상대방에게 완패를 안겨줘서도 안 되는 게 정치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러 의원님들 또 주위의 의견들을 잘 경청해서 네. 하나씩 결론을 내가는 게 정치다. 그러나 양보하고 타협하고 대화하라는 것이 이번 4.13 총선에 담겨져 있는 민의 아니겠는가. 예.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때 왜 그 뭐 좋은 기억은 아니시겠지만 KTX에 현기환 전 정무수석하고 같이 인사 안 하시는 거 저희가 사진 봤었거든요. 그다음에 좀 뭐 전화 통화라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좀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고요. 예. 현기환 정무수석도 애 많이 쓰시고 네. 고생 많이 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셨는데 사실은 현기환 수석하고 저하고는 서로 탄 줄 몰랐어요. 뭐 정말 저는 모르셨군요. 용산역에서 탔고 예. 현기환 수석은 광명역에서 이제 KTX를 타니까 네. 서로 몰랐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제 그 내릴 무렵에는 이제 서로 알게 됐는데. 네, 알겠습니다. 지나간 얘기니까요. 네. 이제 20대 국회가 지금 초반을 달리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는 대체로 뭐 생각하신 만큼 순항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원구성 협상이 의외로 잘 됐고요. 저희가 이제 집권 여당 출신이 이제 국회의장을 맡았던 것이 오랫동안 국회에서 확립된 관례였는데 네. 어쨌든 야당에서는 다수당이 맡게 해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은 저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회의장직을 양보를 하면서 원구성 협상에 물꼬가 트였죠. 그리고 급물살을 탔고 바로 그날 협상을 타결지었습니다. 예. 또 그런 과정에서 또 우상호 더민주당 원내대표님,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님께서도 고집하지 않고 예. 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서로 양보할 거 양보하고 또 상대방에서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해서 원구성 협상 줄다리기 했습니다만 어느 한순간 언성 높이지 않고 예. 진지하게 3당 간에 예. 대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그 두 분하고도 앞으로 잘 호흡이 맞을 것 같다는 느낌 받으셨습니까? 뭐 우상호 대표님, 박지원 대표님 뭐 훌륭한 파트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국회의장 양보하시는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그게 결국 서청원 그 전 대표께서 하고 싶어 하셨는데 결국 그 양보하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그걸 결국 결정 안 하는 쪽으로 결정한 거 아니냐라고 보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사실과 다릅니다. 청와대는 네. 그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개입하지 않았고요. 어떤 이런저런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고요. 전적으로 원내대표에게 일임한 상태였습니다. 네. 분명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어쨌건 이제 다시 오늘 일당이 되셨습니다. 복당 결정을 7명한테 다 일괄적으로 승인을 했는데요.
이것은 청와대나 하고는 다 친박계 쪽하고는 미리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일단은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는 최고위원회 의결 사항입니다. 근데 예. 최고위원회가 지금 부재 중이니까 비대위원회의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예. 비대위원회에서 이 처결한 당무거든요. 그렇고 저도 오늘 사실 오늘처럼 이렇게 빨리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것으로는 기대를 못했어요. 사실은 이제 일관적인 그 복당 문제에 대한 입장은 일단 원구성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라고 예. 했는데 네. 좀 예상외로 원구성 협상이 일찍 타결됐죠. 그래서 복당 문제도 좀 일찍 다루어진 점이 없지 않아 있죠. 예. 근데 그 혁신 비대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였는데 오늘 좀 논의가 좀 급물살을 탄 것은 논의 초반에 이 문제를 다음번 전당대회에서 탄생하는 지도부에 넘길 것이냐 아니면 지금 우리 비대위에서 다룰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아주 빨리 우리 비대위에서 담당해야 될 문제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이 친박계 쪽에서도 이의 제기를 안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건 친박 비박의 문제가 아니죠. 예. 이 비대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될 당무 현안인 거예요. 비대위에도 친박계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큰 이견 없이 이것은 비대위원회에서 마침표를 찍고 가야 될 의제다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니까 예.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그럼 이 결정을 오늘 내릴 것이냐 다음 주에 비대위에서 결정 내릴 것이냐 예. 또 복당을 받아들일 때 일괄적으로 7명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 문제에 부딪히니까 조금 이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토론을 했는데 어떤 한 비대위원 한 분이 그럴 게 아니라 무기명 투표로 민주적으로 결정하자 해서 두 가지 안건 모두 예. 무기명 비밀 투표로 표결에 붙였고요. 네, 그 네. 결과에 따라서 복당을 승인하게 된 것이죠. 네. 일괄 복당 쪽이 압도적으로 더 많았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 이제 위원장께서 개표를 하셨는데 예. 과반수까지만 개표를 하시고 아하. 덮었습니다. 아. 예, 결정만 보시고. 예. 특히 유승민 의원 문제 복당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좀 불편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이제 뭐 대통령께서 다 이제 포용의 정치를 또 펼칠 것으로 보고요. 물론 이제 유승민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 일부 뭐 문제가 됐던 의원들에 대해서 복당에 대해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오늘 그 대변인이 그 비대위 성명으로 밝혔듯이 네. 이것은 4.13 총선 민의를 받든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새누리당이 내년도 대통령 선거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로운 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통합과 화합을 이루는 그런 쇄신 차원의 복당 허용 이런 결정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통합과 화합 차원 그리고 또 국회 차원에서 보면 협치가 있을 거고요. 새누리당 입장에서 봐서는 또 내년에 선거가 있고요. 네. 대선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8월 9일 열리는 전당대회에는 친박계에서 당권을 맡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반대쪽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제가 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이고요. 네. 당원들 뜻에 따라야 되겠죠. 당원들 뜻에. 당원들이 그야말로 우리의 지상 과제가 무엇인가. 네. 새누리당이 등 돌린 민심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 거기에 출마한 후보들이 네. 그야말로 새누리당의 어떤 새로운 환골 탈퇴의 공약들을 아마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상컨대 어떤 혁신 전당대회 형태로 네. 전당대회 경선이 치러지지 않겠나 네. 조심스럽게 좀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최경환 의원께서는 출마를 하신답니까? 대표에 어떻게? 저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예. 어쨌건 뭐, 이번에 대표하고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과거와는 다르게 뽑고 대표한테 권한을 많이 주기로 이렇게 결정이 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경환 의원이 출마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또 뭐 당선될 가능성도 높아진 게 아니냐고 보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 결정 네, 이후에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경환 의원 뭐 개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보고요. 네.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의견을 나눠본 바가 없습니다. 네. 전당대회
유승민 의원이 이번에 그 복당이 되니까 유승민 의원도 나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바로 오늘 나왔거든요. 글쎄요, 그것도 제가 점칠 수는 없는 얘기고요. 네. 다만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까 대변인 논평에서도 밝혔지만 이번에 복당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당의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점을 좀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예. 그분들도 좀 자기를 돌아보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이신가요? 뭐 그런 함의가 좀 담겨 있다. 어쨌든 탈당을 한번 했다가 복당을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예. 예. 원내대표님께 좀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제가 대표로 대신 여쭤보겠습니다. 친박이십니까? 아니면 비박이십니까? 저는 친박도 비박도 아닌 낀박이라고 언론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네. 예. 그게 맞습니까? 친박 모임, 비박 모임 제가 참석한 적 없고요. 예. 또 이명박 정부에서는 제가 정무수석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개파 정치 이제 종언을 고해야 될 때가 왔다 예. 생각하고요. 오늘 아마도 그 7명의 무소속 의원들 복당을 허용하는 결정을 한 것도 이제 개파주의 혁파해야 된다라는 그 명제에 따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는 개파 분류를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언론에서도 예. 다 같이 이제 새누리당이라는 그 큰 우산 아래 한 가족이 돼가지고 네. 화학적 결합을 해서 정말 용광로 정치를 보여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두려운 마음으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우리 정치인들이 가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개파 분류를 안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네. 그 김종필 전 총재께서 지난번 반기문 총장 만나신 다음에 얼마 전에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 같더라라고 지인들한테 얘기를 하셨다는데 네. 그때 만나셨지 않습니까, 예, 반 그때 총장? 저녁 모시는 자리가 있었는데 예.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그 참석자들이 하도 궁금해서 그 비밀 얘기가 무슨 얘기 하신 겁니까? 자꾸 이제 여쭤봤는데 계속 얘기를 안 하세요. 예, 예. 내내 얘기를 안 하시다가 말미에 가서 그 반 총장 그 단단히 결심했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정 원내대표님께서는 그때 반 총장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비슷한 걸 느끼셨나요? 어디 제주도에서요? 예, 예, 예. 제주도에서 반기문 총장과 별도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뭐 없었고요. 네. 그날 그 관훈 토론에서 예, 예. 말씀하신 그 워딩들을 좀 곱씹어 보니까 네. 좀 예사롭진 않다는 느낌을 받았죠.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예. 네. 어떠십니까? 그 이른바 그 충청 대망론에서 거기에 그 선두주자로 정 원내대표님이 지금 뭐 거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기문 대망론을 앞장서서 추동해 갈 수 있는 그런 분으로 거명이 되는데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그 충청 대망론과 반 뭐 총장의 이제 출마가? 충청 대망론의 실체는 아직 잘 감지하지는 못하겠고요. 어쨌든 지금 반기문 총장이란 인물이 어쨌든 국제 외교 무대의 수장으로서 인정받았고 또 자랑스러운 그런 인물로 또 평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국인이 유엔 사무총장을 한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예. 또 각종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은 반기문 총장이 세대별, 지역별 골고루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분이고 해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분이 또 충청도 출신이니까 예. 자연스럽게 충청 대망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예. 결국 그러나 충청도는 어떤 쏠림 현상이 없는 지역입니다. 네. 과거 역대 각급 선거의 결과를 보더라도 표를 좀 나눠주는 지역이거든요. 다만 이제 그 지역 출신 후보가 출마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올지 그건 좀 더 좀 지켜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느끼실 거 아닙니까? 정치에 이제 뭐 고단수이실 테고 주민들을 늘 접촉하실 텐데 어떤 것 같습니까? 밑바닥 정서는? 글쎄요, 이제 저희 지역도 이제 충청권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공주부여 청양 지역인데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제법 반기문 후보에 대한 반기문 총장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습니다. 예. 예. 그 지난번에 오셔서 제주에서 그렇게 관훈 토론하시고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이라고 받아들일 정도로 그렇게 그 정도 수위의 말씀하시고 한 것이 시점이나 수위가 적절했다고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빠른가요? 아니면 적절했나요? 글쎄요, 먼저 적절 여부보다도 앞으로 반기문 총장님이 실제로 그야말로 개인의 권력 의지를 가지고 내년도 대선 가도에 뛰어드실 요량이라면 네.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하셔야 될 거고 분명히 무슨 새누리당의 후보가 지금 당장 예. 좀 부족하다 그래서 새누리당에 꽃가마를 태워드릴 수는 없는 노릇일 겁니다. 새누리당은 민주정당이고 예. 당헌당규에서 대통령 후보 선정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뭐 거치셔야 될 텐데 여전히 아직 그분이 뭐 최종적으로 그야말로 대선 출마를 결심하셨는지 여부는 예. 저도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요. 예. 좀 더 혹시 지켜볼 수밖에요. 예. 연락이 전혀 안 되나요? 개인적으로요? 예. 뭐 개인적으로 특별히 제가 반기문 총장에게 연락할 일은 아직 없습니다. 네. 그 충청하고 TK 지역이 연합을 하게 되면 대선에서 구도상 그렇게 되면은 지금 또 신공항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PK 지역과 오히려 호남이 연합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그 시나리오들이 많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건 뭐 그러한 합종 연행은 그야말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예. 지금으로서는 뭐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네. 예측할 근거가 뚜렷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반기문 총장 말고 당의 대선 후보가 지금 누가 있느냐? 아까 추대는 안 되고 경선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경쟁자가 그렇게 마땅히 있느냐에 대해서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동안 이제 거론되던 분들이 지난번 총선에서 낙선을 또 했고 해서 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래도 지금도 뭐 지자체장을 하시는 젊은 후보들도 계시고 또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도 여전히 대선 후보로서의 경쟁력을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도 후보를 반드시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를 이끄는 원내 지도자시니까 더더군다나 여당의 원내 대표시니까 정치인 정진석은 어떤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하셨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고 계시고 앞으로의 꿈은 무엇인지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충청도 출신이라는 명찰을 뗄 수가 없지 않겠어요. 충청도의 충자, 충성 충자를 세로로 내렸으면 중심 아닙니까? 중심. 중심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쓴 책 중에 사다리 정치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예. 그 부제를 내 정치는 연결의 정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연결의 정치다. 과거와 오늘, 오늘과 내일, 또 서울과 지방, 또 진영과 진영, 이를 연결하는 연결의 정치, 단절의 정치가 아니라 연결의 정치를 하고 싶다. 또 4.13 총선거의 민의는 그야말로 대화와 타협, 협치를 이루라는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이것은 대타협의 정치를 이루라는 숙제를 던져주신 거다. 그래서 예. 제가 꿈꾸는 정치,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니라 권력도 나누고 또 타협과 양보를 통해서 대타협의 정치를 이루는 것. 노조도 양보하고 대기업도 양보하는 대타협의 정치여야만이 대한민국의 살 길이 열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우상호 원내대표가 나오시거든요. 물론 두 분이 자주 보시고 뭐 하겠지만은 우상호 원내대표께 한번 영상으로 메시지로 뭐 부탁하시고 싶은 거라든가 그래요? 하시면 저희가 내일 전해드리고 또 우 원내대표한테도 받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예, 저 카메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우상호 대표 원구성 협상 하느라고 우리 힘들었는데 우상호 대표 많이 통 큰 양보 해줬고 또 우리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좋은 결과 무엇보다도 국민의 뜻 받들기 위해서 빨리 원구성 협상 타결한 거 서로 안도하고 자위하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30년 만에 가장 빠른 원구성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새로 시작합시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먹고 사는 문제, 고단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청년 일자리 문제, 우리 앞에 놓여진 화급한 과제입니다. 이제 잘 대화하고 잘 타협해서 우리 성과물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상호 대표 만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네.
참 들으면서 좀 흐뭇한 마음으로 들었고요. 아마 네. 들으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